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바로 읽을 줄이나 알았으면 좋겠지만, 가령 천지현황하면 하늘천 이렇게 읽으니 일대라 써놓고 왜 하늘대 하지 않습니까? 창공은 우주간의 유일 최대하기 때문에 창힐이 같은 위인이 일대라고 쓴 것이 아니웨이까. 또 흙야 할 것을 따지 하는 것도 안 된 것이 왜다. 따란 무엇이 왜일까? 흙이 아니요? 그러기에 흑토변에 언제 호야라는 천자문의 왼쪽 자인 입곁 야자를 쓴 것이 왜다 그려. 다시 말하면 따는 흙이요. 또 우주간의 최말위에 처한 거로 흑토자에 천자문의 최말자 되는 입곁 야자를 쓴 것이 왜다. 우리들은 신기해 듣고 섰다가 그러면 쇠금자는 어떻게 되었길래 김가를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나요? 하고 와이가 물었다. 옳은 말씀이외다. 네, 참 잘 물으셨소이다. 깜빡했더라면 잊었을 것을 일깨워 주어서 고맙고도 반갑다는 듯이 득이 만면하여 그 일사천리의 구변으로 강연을 계속한다. 사람이나네 구수록을 하지 않았소? 하므로 쇠금이 아니라 사람, 구술, 굼 이렇게 읽어야 할 것이 왜다. 일동은 킥킥킥 웃었다. 아니외다. 웃을 것이 아니외다. 사람 구실을 하려면 성현을 가르치는 것 같이 첫째 인하여야 하지 않으니까. 하므로 사람인 하는 것이 왜다 그려. 그 다음에는 구슬이 두 개 있어야 사람이지 두 다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쓰는 흉내를 내밀며 벌리고 선 사이에 딱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도저히 사람값에 가지 못할 것이 왜다. 고자는 그것이 없어도 사람이라 하실지 모르나 그러기에 사람 구실을 못하지 않습니까? 히히히. 그는 하여간 그 두 개가 즉 사람을 사람값에 가게 하는 보배가 아닙니까? 그런 고로 보배에 제일 가는 구스록에 한 점을 더 박은 게 아니웨이까. 한마디마디 허리가 구부러지게 웃던 A는 그래서 금강산에 옥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려 하하하하 하며 또 웃었다. 그러면 여인네는 김가가 없구만요. 이번엔 H가 놀렸다. 그럼 무엇을 생각하는 것처럼 눈만 멀뚱멀뚱하며 앉았다가 벼랑간에 옳지 옳지. 그래서 내 댁내는 안 가로군. 히히히. 여편네가 관을 썼어. 여인네가 관을 썼어. 히히히히히. 잠꼬대하는 사람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서는 히히히 웃기를 두세 번이나 뉘었다. 참, 아씨는 어디 가셨나요? 나는 내 댁내가 안 가라고 하는 그의 말에 문득 그의 처자의 소식을 물어보려는 호기심이 나서 이렇게 물었다. 예? 못 보셨소? 여보, 여보 영희 어머니, 영희 어머니. 몸을 꼬고 엎드려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부르다가 또 나갔나? 혼잣말처럼 하며 바로 앉더니 아마 저기 갔나 보애다 하고 유곽을 가리켰다. 또 남봉이 난게로군. 하하하. 큰일 났소이다. 비끄럼에 두지 않으면. A가 말을 가로채서 놀렸다. 히히히. 저기가 본래 제 집이라오. 저긴 유곽이 아니오. H도 웃으며 물었다. 여인네가 관을 썼으니까. 하하하. 이번에는 Y가 입을 열었다. 그는 무슨 생각이 났던지 고개를 비스듬히 숙이고 앉았다가 예,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5년이나 나하고 사는 동안에도 역시 그 안에 있었어요. 히히히히. 그 안에, 그 안에. 나는 아까 그의 처가 도주를 하였다는 소문도 있다고 하던 A의 말을 생각하며 속으로 뉘어 보았다. 좀 불러보시구려. 이제 밤에 와요. 잘 때. 그건 옳은 말이외다. 잘 때밖에 쓸데없지요. 하하하.
H가 농담을 붙이는 것을 나는 미안히 생각하였다. 히히히. 그러나 너무 뜨거워서 죽을 지경이랍디다. 어제는 문지기에게 죽도록 단련을 받고 울며 왔기에 불을 피우고 침대에서 재워 보냈습니다. 히히히. 무슨 환상을 쫓듯이 먼 산을 바라보며 누런 이를 내놓고 히히히 웃는 그의 얼굴은 원숭이같이 비열하게 보였다. 산등에서 점점 멀어가던 햇발은 부지중 소리 없이 날아가고 유곽 2층에 마주 보이는 전등 불빛만 따뜻하게 비치었다. 홍소, 헌담, 조롱 속에서 급격히 피를 느낀 그는 어슬어슬하여 오는 으슥한 산 밑을 헤매는 쌀쌀한 가을 저녁 바람과 음산하고 적막한 암흑이 검은 이빨을 악물고 휙휙 한숨을 쉬며 덤벼들어 물고 흔드는 3층 위에 썩은 밤송이 같은 뿌연 머리를 움켜쥐고 곁에 누가 있는 것도 잊은 듯이 기둥에 기대어 앉았다. 인젠 가볼까? 하는 소리가 누구의 입가에선가 힘없이 나왔다. 동서친목회 회장, 세계평화론자, 기이한 운명의 순난자, 몽현의 세계에서 상상과 환영의 감주에 취한 성신의 총아, 오욕 6구, 칠란 8고에서 해탈하고 부세의 재연을 저버린 불타의 성도와 조수의 더러운 입술을 우리는 작별의 인사로 바꾸고 울타리 밖으로 나왔다. 울타리 밑까지 나왔던 그는 다시 돌쳐서서 그에게로 향했다. 2층에서 뛰어내려오는 그와 마주칠 때 그는 내 손에 위스키병이 있다는 것을 보고 히히 웃었다. 나는 Y의 집에서 남겨가지고 나온 술병을 그의 손에 쥐어준 후 빨간 능금 2개를 포켓에서 꺼내 주었다. 이거 참 미안하외다. 그는 만족한 듯이 웃으며 받아서 2층 벽에 기대어 가로세운 병풍 곁에 늘어놓고 따라 나와 인사를 하였다. 가련한 동물을 인사하고 나온 나는 무겁고 울적한 기분에 잠기어서 입을 다물고 구두코를 내려다보며 무심코 걸었다. 역시 잠자코 앞서 가던 Y는 잠깐 멈칫하고 돌아다보며 X군 어때? 글쎄. 그러나 모자를 벗어들고 공손히 강연을 듣고 섰던 군의 모습은 지금 생각을 해도 요절을 하겠어. 하하하. 나는 힘없이 웃었다. 저녁 가을 바람은 산듯산듯 목에 닿는 칼라 속을 핥고 달아났다. 일행이 삼거리에 와서 A와 헤어질 때는 2, 3간 떨어진 사람의 얼굴이 엉숭엉숭 보였다. 시시각각으로 솔솔 내려앉는 땅거미에 쌓인 황야에 유곽에서 가늘고 길게 흘러나오는 사미센 소리, 탁하고 넓게 퍼지는 장구 소리는 혹은 급하게 혹은 느리게 퍼지어서 정거장으로 걸음을 재촉하는 우리의 발뒤꿈치를 어느 때까지 쫓아왔다. 컴컴하고 쓸쓸한 북막 및 찬바람에 불리우며 사제를 오그리고 들어놓은 3층 집 주인공은 저 장구 소리를 천당의 왈츠로 듣는지 지옥의 아비규환으로 깨닫는지 나는 정거장문을 들어설 때까지 흘끔흘끔 돌아다녀 보아야 오직 유곡의 유화 같은 유곽의 전등불이 암흑 가운데 반짝거릴 뿐이었다. 평양행 열차에 오를 때에는 일단 헤어졌던 A도 다시 일행과 합동되었다. 커다란 트렁크를 무거운 듯이 두 손으로 떠받쳐서 선반에 얹고 나서 목이 막힐 듯한 한숨을 쉬쉬며 앉은 A를 Y는 웃으며 건너다보고 인젠 영원인가? 영원히 하하하. A는 간단히 말을 끊고 호젓해하는 듯한 미소를 띄었다. 그러나 평양이 세계의 끝일지도 모르지. 하하. 하하하. A도 숙였던 고개를 쳐들며 힘없이 웃었다. 왜? 어디 가시나요? A와 마주 앉은 나는 물었다. 글쎄요. 남으로 향할지 북으로 달릴지 모르겠소이다. A는 말을 맺고 머리를 차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A군은 오늘 부친께 선언을 하고 영원히 나섰다는 게라요.
Y가 설명을 하였다. 하하하, 그거 부럽소이다 그려. 영원히 나섰다는 그것이 부럽소이다. 나는 이같이 한마디 하고 A를 쳐다보았다. 고개를 들고 눈을 뜬 A는 바로 앉으며 빙긋 웃을 뿐이었다. 우리는 엽서를 꺼내 들고 서울에다가 편지를 썼다. 나는 P에게 대하여 이렇게 썼다. 무엇이라고 썼으면 지금 나의 이 심정을 가장 천명의 형에게 전할 수 있을까? 큰 경의가 있은 뒤에는 큰 공표와 큰 침통과 큰 애수가 있다 할 지경이면 지금 나의 조자를 잃은 심장의 간헐적 고동은 반드시 그것이 아니면 아닐 것이요. 인생의 진실된 일면을 축혀들고 거침없이 육박하여 올 내 전령을 에워싸는 것은 경악의 전율이요. 그리고 한없는 고민이요. 샘솟는 연민의 눈물이요. 가슴이 저린 애수요.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미치게 기쁜 통쾌요. 3원 50전으로 3층 집을 짓고 유죽 자적하는 실신자를 아니요 자유민을 이 눈앞에 놓고 볼째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 현대의 모든 병적 다크사이드를 기름 가마에 몰아넣고 전축하여 최후의 가마 밑에 졸라붙은 온해의 환약이 바지직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욕구를 홀로 구현한 승리자 같기도 하여 보입디다. 나는 암만 하여도 남의 일같이 생각할 수가 없습디다. 나는 엽서 한 장에다가 깨알같이 써서 Y에게 보라고 주고 다른 엽서 한 장에 다시 계속하였다. P군, 지금 아무리 자세히 쓴다 하기로 충분한 설명은 못하겠기로 후일에 맡기지만은 그러나 이것만은 추측하여 주시오. 지금 나는 얼마나 소리 없는 눈물을 점거한 화차의 연통같이 가다가다 뛰노는 심장 밑으로 흘리며 앉았는가를. 지금 나는 울고 있어. 심장을 압축할 만한 엄숙하고 경건한 사실에 하도 놀라고 슬퍼서. 나는 지금 울고 있어. 모든 세포가 환희와 온해 사이에서 뛰놀다가 기절할 만큼 기뻐서. 북극의 철인, 남포의 광인 김창억은 아직 남포 해안에 증기선의 검은 구름이 보이지 않던 30여 년 전에 당시 굵지 않은 객주 김건아의 집 안방에서 고고의 첫소리를 울리었다. 그에 붙이는 소시부터 몸에 녹이 쓴 주색 잡기를 숨이 넘어갈 때까지 놓지를 못한 서도의 소문난 외독액. 남편보다 4살이나 위인 모친은 그가 14세 되던 해에 죽은 누이와 단남매를 생산한 후에는 남에게 말 못할 수심과 지병으로 일생을 마친 박복한 여성이었다. 이러한 속에서 자라난 그는 잔열표류의 약질일망정 7, 8세부터 신동이라 들을 이만큼 영리하였다. 영업과 화류 이외에는 가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의 부친도 의외의 자식이 총명한 것은 기뻐할 줄 알았었다. 더구나 자기의 무식함을 한탄하리만큼 자식의 교육은 투전장 다음쯤으로 생각하였다. 그 덕에 창억이도 남만큼 한학을 마친 후 16세 되던 해에 경성에 올라가서 한성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3년급 되던 해 봄에 부친이 장중풍으로 졸사하기 때문에 유학을 단념하고 내려오지 않으면 한 일이었다. 그때 숙부의 손으로 재산 정리를 하고 보니까 남은 것이라고는 몇 두락의 전답하고 들어있는 집 한 채뿐이었다. 유산이 있어도 선고의 유업을 계속할 수 없는 창억은 연례의 지병으로 나날이 수척하여 가는 모친과 1년 12달 말 한마디 건네보지 않는 가속을 데리고 절망에 쌓여 쓸쓸한 큰 집 속에 드럽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친도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였다. 전 생명의 중심으로 믿고 살아가려던 모친을 잃은 그에게는 아직 어린 생각에도 자살 이외에는 아무 희망도 없었다. 백부의 지휘대로 집을 팔고 줄여간 뒤에는 조석 이외에 자기 아내와 대면도 않고
종일 서재에 드럽들였었다. 조석 상식의 어린 부부가 대성통곡을 하는 것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었으나 그 서름은 각각 의미가 달랐다. 그것이 창억으로 하여금 더욱 불쾌하게 하였다. 이 세상에는 자기와 같은 서름을 가지고 울어줄 사람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5년 전에 15세를 일기로 하여 간 누이 생각이 새삼스럽게 간절한 동시에 자기 처가 상식마다 따라오는 것이 미워서 혼자 지내겠다고까지 한 일이 있다. 독서와 애곡. 이것이 3년 전의 그의 한결같은 일과이었다. 그러나 부친의 3년상을 마치던 해에 소학교가 비로소 설시되어 유지자의 강청으로 교편을 들게 된 뒤로부터는 다소 위안도 얻고 기력도 회복되었으며 가석에 대한 정의도 좀 나아졌다. 그러나 동시에 주연의 맛을 알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의사의 주의로 반주를 얼굴을 찌푸려가며 먹던 사람이 점점 양이 늘어갈 뿐 아니라 학교 동료와 추측이 잦아갈수록 자기 부친의 청년 시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처는 내심으로 도리어 환영하였다. 그 이듬해 식구가 하나 더 는 뒤부터는 가정다운 기분도 들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책과 눈물이 이제는 책과 술잔으로 변하였다. 그 동시에 그의 책상 위에는 신구약 전서 대신에 동경 어떠한 대학의 정경과 강의록이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기이한 운명은 창억의 일신을 용서치는 않았다. 처참한 검은 그림자는 어느 때까지 쫓아다니며 약한 그에게 휴식을 주지 않았다. 자기가 가르치던 2년생이 졸업하려던 해에 그의 아내는 겨우 젖떨어질 만하게 된 것을 두고 시부모의 뒤를 따라갔다. 부모를 잃었을 때 같지는 않았으나 자기 신세에 대한 비탄은 한층 더하였다. 어미 없는 계집 자식을 끼고 어쩔 줄 몰라 방황하였다. 친척들은 재치를 얻어 맡기려고 무수히 권하였으나 종래 듣지 않았다. 오직 술과 방랑만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생각한 그는 마침내 서재에서 뛰어나왔다. 학교 졸업식을 마친 후 그는 표연히 유락의 몸이 되었다. 그러나 멀리는 못 갔다. 반년쯤 되어 훌쩍 돌아와서 못 알아볼 만큼 초췌한 몸을 역시 서재에 던졌다. 그리하여 수삭쯤 지나 건강이 다시 회복된 후 권하는 대로 다시 가정을 이루었다. 이번에는 나이도 자기보다 어리거니와 금실도 좋았다. 그러나 애처의 강렬한 사랑은 힘에 겨워서 충분한 만족을 줄 수가 없었다. 혈색 좋은 큼직하고 둥근 상에서 디굴디굴 구는 쌍꺼풀 눈썹 밑의 안광은 곱고 귀여우면서도 부시기도 하며 밉기도 하며 무서워서 바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였다. 이 같은 중에 재미있는 유쾌한 5, 6년간은 무사히 지냈다. 소학교는 제10회 창립 기념식을 거행하고 그는 10년 근속 축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운명은 역시 그의 호운을 시기하였다. 4월이면 명예로운 축하를 받게 되는 이때에 그는 불의의 사건으로 철창에 매달려 신음치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그의 일생을 통하여 노려보며 앉았는 비유는 그가 4개월 만에 무죄 방면되어 사바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하품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4개월간의 옥중 생활은 잔악한 그의 신경을 바늘 끝같이 예민하게 하였다. 그는 파리하고 하얗게 센 얼굴을 들고 감옥 지붕의 이슬이 아직 녹지 않은 새벽 아침에 옥문을 나섰다. 차입하던 집으로 찾아오리라고 생각하였던 자기 처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60이 가까운 백부만 왔다. 추록하기 일삭 전까지는 일이 있어도 하루가 멀다고 매일 면회하러 오던 아내가 근 1개월 동안이나 발을 끄는 거로 의심이 없지 않았으나 가끔 백부가 올 때마다
영희가 알아서 몸을 빼쳐나지 못한다기로 염려와 의혹 속에서도 다소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추록하던 전날 면회하러 오던 인편에 갑갑증이 나서 내일은 꼭 맞으러 와 달라고 한 것이어서 뜻밖의 보이지 않는 고로 더욱 의심이 날 뿐만 아니라 거의 낙심이 되었다. 백부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이것이 자기의 신경과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나서 갑갑한 마음을 참고 집으로 발길을 재촉하였다. 도중에서 일부러 길을 돌아 백부의 집으로 가자는 데에도 의심이 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잠자코 따라갔다. 대문에 발을 들여놓다 아버지! 하며 영희가 앞선 백부와 바꾸어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너 탈이 났다더니 언제 일어났니? 영희의 어깨에 손을 걸며 눈이 휘둥그레져서 숨찬 듯이 물었다. 에? 누가 탈은 무슨 탈이 났댔나요? 하고 영희는 멈칫하며 둘러보았다. 어머니는 그는 자기가 추측하여 무서워하던 사실이 점점 명백하여 오는 것을 깨달으며 소리를 낮춰서 물었다. 어머니 어디 갔어? 그에게 대한 이 한마디가 억만 진리보다 더 명백하였다. 그 동시에 자기의 귀가 의심쩍었다. 온 식구가 다 뛰어나오며 웃음 속에서 맞으나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인사도 변변히 하지 못하고 맥없이 얼굴이 새파래서 뜰 한가운데 섰다가 인제 가보지요 영희야 하며 그대로 뛰쳐나오려 했다. 뜰 아래에 여기저기 섰던 사람들은 그가 얼빠진 사람처럼 둥그런 눈만 무섭게 뜨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쳐다보며 주저주저 하는 것을 보고 아무도 입을 벌리지 못하고 피차에 물끄러미 눈치만 보다가 아침이나 먹고 천천히 숙모가 끌어당기듯이 만류하였다. 아니요. 왜 영희 어머니는 어디 갔어요? 그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어우를 수 없는 것처럼 더듬더듬 겨우 입을 열었다. 일전에 평양에 어쨌든 올라오려무나. 평양이라는 것은 처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숙부가 말을 더듬는 것이 위선 이상이 보였다. 더구나 어쨌든 이란 말은 웬 소리인가. 평시 같으면 귓가로 들을 말도 일일이 유심히 들렸다. 평양. 실성한 사람처럼 흥흥흥 코웃음을 치며 평양을 내고 섰는 그의 눈앞에는 금년 정초에 평양 정거장 문 밖 우체통 뒤에서 누구하고인지 수군거리다가 휙 돌쳐서 캄캄한 밤길에 사라져 버리던 양복쟁이의 뒷모습이 환영같이 떠올랐다. 그는 차차 눈이 캄캄하여 오고 귀가 멀어갔다. 절망의 깊은 연못은 점점 깊고 가깝게 패어 들어갔다. 그는 빈 집에서라도 가서 형편을 보고 혼자 조용히 들어 누워서 정신을 가다듬을까 하였으나 현기가 나서 금시로 졸도할 듯하여 권하는 대로 올라가서 안방으로 들어가 픽 쓰러졌다. 피로, 앙분, 분노, 낙심, 비탄, 미가지의 운명에 대한 공포, 불안. 인간의 고통은 노도와 같이 일시에 치밀어 와서 껍질만 남은 그를 삶아 죽이려는 듯이 덤벼들었다. 움푹 패인 눈을 감고 벽을 향하여 드러누운 그의 조망만한 얼굴은 납으로 만든 데드 마스크와 같았다. 죽은 듯이 숨소리도 들리지 않으나 격렬한 심장의 동계와 가다가다 부르르 떠는 근육의 마비는 위에 덮어준 주의 위로도 분명히 보였다. 1시간쯤 되어 깨었다. 잔듯 만듯한 불쾌한 기분으로 일어나 밥상을 받았다. 무엇이 입에 들어가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 속에 들어 앉았을 때에는 나가면 이것도 먹어보리라 저것도 하여 보리라 하고 벼르고 별렀으나 이렇게 두고 보니까 차라리 3, 4년 후에 나오는 것이 좋았겠다고 생각하였다. 밥솥을 뜨자마자 그는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아버지! 하며 쫓아나오는 영희를 험상스러운 눈으로 노려보며
들어가라고 턱짓을 하고 나섰다. 머리를 비스시 숙이고 동구까지 기어 나오다가 돌쳐설 때 숙부의 손에 매달려 나오는 딸을 힐끗 보고 배란간 눈물이 앞을 가리며 낳은 어미 없이 길러낸 딸 자식이 불쌍히 생각되어 금시로 돌쳐가서 손을 잡고 오고 싶은 생각이 불쑥 나는 것을 억제하고 야야 하며 부르는 백부의 소리도 못 들은 채라고 앞서서 왔다. 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저자까지 잃은 이내 신세일망정. 10여 년이나 정을 들이고 살던 4개월 전의 내 집조차 나를 배신하고 고리에 쇠를 비스듬히 차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그대로 매달려서 울고 싶었다. 백부는 숨이 찬 듯이 시근시근 쫓아와서 열쇠가 얘 있다 하며 자기 손으로 열고 들어갔으나 그는 어느 때까지 우두커니 섰었다. 1개월 이상이나 손이 가지 않은 마당은 이삿짐을 나른 뒤 모양으로 새끼 부스러기, 종이 조각들이 질비한 사이에 초아의 잡초가 수채합히며 담 밑에 푸릇푸릇하였다. 그의 숙부도 역시 그럴 줄이야 몰랐다는 듯이 깜짝 놀라며 한번 휙 돌아보고 나서 신을 신은 채 툇마루에 올라섰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퇴 위에는 고양이 발자국이 여기저기 산국화 송이같이 박혀있다. 뒤로 쫓아 들어온 그는 뜰 한가운데에 서서 덧문을 첩첩이 닫은 대청을 멀거니 바라보고 섰다가 자기 서재로 쓰던 아랫방으로 들어가서 먼지 앉은 요 위에 엎드려지듯이 벌떡 드러누웠다. 할아버지, 여기 농이... 안방으로 들어온 영희는 깜짝 놀라며 큰 소리를 쳤다. 네? 하며 어름어름하던 백부는 서창 덧문을 열어젖히고 안방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농장이 없어진 것을 보고 혀를 두세 번 차고 나서 망할려는 새끼, 어느 틈에 집어갔노? 하며 밖으로 나왔다. 아닌 게 아니라 장어기가 첫 장가들 때 서울서 사다가 17, 18년 동안이나 놓아두었던 화류 농장 두 짝이 없어졌다. 백부가 간 뒤에 일꾼 아이와 계집애 년이 와서 대강대강 소재를 한 후 저녁밥은 먹기 싫다는 것을 건네왔다. 그 이튿날도 꼼짝 아니하고 들어 앉았었다. 백부의 주선으로 소년 과부로 50이나 넘은 고모가 안방을 점령하기까지 5, 6일 동안은 한 발짝도 방문 밖에 나오지 않았다. 백부가 보제를 복용하라고 돈 푼 약첩을 지어다가 조석으로 다려다 놓아도 끝끝내 손도 대지 않았다. 하루 2, 3차씩 백부가 동정을 살피러 와서 유리구멍으로 들여다보면 앉았다가도 베란간 돌아 누워서 자는 채도 하고 우리간에 든 곰 모양으로 빈 방 안을 빙빙 돌아다니다가 누가 들여다보는 기척만 있으면 책상을 향하여 앉기도 하였다. 아침에 세수할 때와 간혹 변소 출입 외에는 더운 줄도 모르는지 창문을 꼭꼭 닫고 큰 기침 소리 한 번 없이 들어 앉았었다. 그가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아무도 몰랐다. 사실 그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다. 가다가다 몇 대 동안 손도 대어보지 않던 성경책을 꺼내놓고 들여다보기도 하였으나 결코 한 페이지를 계속하여 보는 법이 없었다. 이러한 모양으로 일삭쯤 지내더니 매일 아침에 한 번씩 세수하러 나오는 것도 패하고 방으로 갖다주는 조석만 먹으면 자는지 깨어서 누웠는지 하여간 목침을 들어 눕기로만 위주하였다. 백부는 병세가 더 위중하여 그렇다고 약을 먹이지 못하여 달래도 보고 꾸짖어도 보았으나 약은 기어코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은 하루 3, 4차씩 권하지 않고 와서 방문도 열어보고 위무하듯이 말도 붙여보나 벙어리처럼 가만히 돌아 앉았다가 어서 기달라고 거린이나 쫓아내듯이 언제든지 창문을 후다닥 닫았다. 하루는 전과 같이 저녁 때쯤 되어 가만가만 들어가서 유리구멍으로 들여다보려니까 방 한가운데에 눈을 감고 들어누웠다가 무엇에 놀란 듯이 깎아세운 기둥처럼 눈을 부릅뜨고 벌떡 일어나더니 창에다 대고 이놈의 새끼
내 댕내를 차가고 인제는 나까지 죽이러 왔니?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를 버럭 질렀으나 감히 창문을 열지 못하고 얼어붙은 장승같이 섰다. 백부는 기가 막혀서 미닫이를 열며 이거 와 이러니? 하고 소리를 질렀다. 문만 열면 곧 때려 죽이겠다는 듯이 딱 버티고 섰던 사람이 금시로 껄껄 웃으며 나는 누구라고? 삼촌 올라오시소 그래. 하고 이번에는 안방에다 대고 여보 영이 오마니 삼촌이 왔는데 술 좀 받아오시소 그래. 하고 나서 경련적으로 캥기어 내 귀가 나는 입을 벌리고 히히히 웃었다. 그의 백부는 한참 쳐다보다가 야 어서 자거라. 잠이 아직 깨이지 못한 게로구나. 술은 이따 먹지 어서 어서. 그런데 여보소 삼촌 영희 어머니는 지금 어디 갔소? 술 받으러? 히히히 하하하. 어젯밤에도 왔어. 그 사진을 살라달라고. 그 어디 있던가? 하며 고개를 쳐들고 안방을 휙 둘러보다가 무슨 생각이 났던지 베란간의 책상 앞으로 가서 꿇어앉으며 무엇인지 불이 나게 찾는다. 노인은 뒷모양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방문을 굳게 닫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뒤 방에서는 히히히 웃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손에는 두 조각이 난 사진이 있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는 무슨 생각이 났던지 어느 틈에 방을 뛰어나와서 부엌을 들여다보고 요사이는 왜 새순물도 아니 주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며 대야를 내밀고 물을 청하였다. 밥솥에 불을 떼고 앉았던 고모가 깜짝 놀라 돌아다 보니까 근 반년이나 면도를 아니한 수염에는 먼지가 뿌옇게 앉았고 솟은 듯한 붉은 눈지에는 이상한 영체가 돌면서도 무시무시하게 보였다. 고모는 무서운 증이 나서 안이 나오는 웃음을 띠고 달래듯이 온유한 목소리로 예, 잘못하였세다. 처음 시집살이라 거행이 늦었세다. 히히히히히 웃으며 물을 퍼주었다. 아침상을 차려다 디밀며 차차 좋아지는 듯한 신기를 이로삼아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니까 영이 오만이나 뭐든지 해주시오 하며 의논할 것이 있으니 들어오라고 간청을 하였다. 고모는 주저주저 하다가 오늘은 맑은 정신이 난 듯하여 안심하고 방을 치워줄 겸 걸레를 집어들고 들어갔다. 책상 위와 방구석을 엎드려서 훔치며 무슨 의논이야? 하며 말을 꺼냈다. 어젯밤에 영이 오만이가 왔더랬는데 오늘 낮에는 아주 짐을 지워가지고 오겠다고. 뭐? 지금은 어둠에 있기에? 고모는 역시 제정신이 아니 들어서 저러나 보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하여 눈이 휘둥그레지며 걸레 잡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지금? 히히히 연옥에서 매일 단련을 받는데 도망하여 올 처인이 전제를 용서하고 집에 두어 달라고 합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본 것이 생각나서 연옥이란 말을 썼으나 고모는 물론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다만 옥이라는 말에 대개 지옥이라는 말인 줄 짐작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냉면이나 한 그릇 얻어다 주지 하고 나오다가 아침에 세수하던 것을 생각하고 혼자 빙긋 웃었다. 날이 더워갈수록 그의 병세는 나날이 더하여 갔다. 8월 중순이 지나 심한 더위가 다가고 뜰의 백일홍이 누릇누릇하여 감에 따라 그에게는 없던 증이 또 생겼다. 축대 밑에 나오려던 풀이 폭열에 못 이기어서 비틀어져 버리던 6, 7월 삼복에는 겨우 동창으로 바람을 들이면서 불같이 끓는 방 속에 문을 봉하고 있던 사람이 무슨 생각이 났던지 매일 아침만 먹으면 의관도 아니하고 뛰어나가기를 시작하였다. 무슨 짓을 하며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아무도 몰랐다. 대개는 어슬어슬하여 돌아오거나 혹은 자정이 넘어서 돌아올 때도 있었다. 그러나 별로 고난 빛도 없었다. 안방에서 혹 변소로 가는 길에 들여다보면 금음 달빛이 건넌방 지붕 끝에서 꼬리를 감추려 할 때에도
빈방 속에 생불처럼 가만히 앉았었다. 너무 심하여서 삼촌이 며칠을 두고 찾으러 다녀보아도 종적을 알 수 없었다. 집에서 나갈 때에 누가 뒤를 밟으려고 쫓아나가는 기색만 있어도 도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여서든지 틈을 타서 몰래 빠져 달아나갔다. 그러나 그는 별로 다른 데를 다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자기 집에서 동북으로 향하여 1마장쯤 떨어져 있는 유곽 뒤에 둘러싸인 조그마한 은비 위에 종일 들어 누웠을 뿐이었다. 무슨 까닭에 그것이 좋았는지 자기도 몰랐다. 하여간 숯불 위에서 디굴디굴 구는 것이 자기 방석보다 상쾌하다고 생각하였다. 아침에 햇살이 두텁지 않은 동안에 잠깐 들어 누웠다가 오정 전후에 폭양에는 해안가로 방황한 후 다시 돌아와서 석양판에 가만히 누웠는 것이 얼마나 재미스러웠는지 몰랐다. 그것도 처음에는 동네 아이들이 덤벼들어서 괴로워 못 견디었으나 1주, 2주 지나갈수록 자기의 신경을 침략하는 자도 점점 없어졌다. 그러나 김모가 미쳤다는 소문은 전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가 매일 어디 가 있었다는 것은 삼촌의 귀에 제일 먼저 들어왔다. 그 후부터는 매일 감시를 엄중하게 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하는 수 없이 2, 3일 동안을 근신한 태도로 찝벅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15일 동안 신용을 보여서 감시가 좀 누그러져 가는 기미를 챈 그는 또다시 방문 밖으로 나섰다. 이번에는 땅으로 꺼져 들어간 듯이 감쪽같이 종족을 감추었다.